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채부자 부동산이 손품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채부자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냐, 아니면 너무 성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기초 초급 손품 하는 거, 간단한 손품, 소위 말해서 정말 이제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거나 심화되게 디테일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접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조금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중급 레벨의 이제 손품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기존에 손품을 보여드렸던 한림읍 협재리의 손품 중급 레벨의 이제 손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도를 먼저 이렇게 봅니다. 지도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림읍 협재리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위치로 되어 있고, 도로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되어 있고, 바닷가 라인은 이쪽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이제 느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하실 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뭐 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카카오톡, 네이버, 카카오맵 지도에 이제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연동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녹지 지역하고 이중 일반 지역, 일반 주거, 일반 상업지, 이런 식으로 토지의 규제, 소위 말해서 국토계획 및 국회법에 나오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뭐 그런 관련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우선 체크하십니다. 자, 처음에 지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지도의 모양을 본 다음에 크게 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바닷가 라인은 이렇게 있고, 이 느낌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 하실 게 이제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여기가 녹지 지역이구나, 여기는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이런 느낌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녹지에는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지 라인에 개발이 되고, 뭐 그런 걸 기초적으로 아시다 보면 이제 스카이뷰를 이제 보십니다. 스카이뷰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개발 행위를 해서 이렇게 개발도 돼 있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거 상업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집접되어 있다는 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지도를 본다, 지도의 모양을 본다, 대략적인 도로나 이런 흐름을 본다,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을 건지 예측을 해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스카이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할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할 게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는 이제 뭐 대외적인 개발 호재가 있고 이제 대내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 대외적인 개발 호재는 이제 국가에서 개발 계획 고시, 뭐 특정 소위 말해서 뭐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제 이제 일몰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나 아니면 각각의 시나 이제 그런 사이트를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대내적인 것은 이제 임장을 통해서 거기가 어떻게 이제 실제 뭐 개발이 되는 방향성이 있는지, 어떤 특정 거점 안테나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를 개발되는지, 크게 이제 개발 호재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실제 임장을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우선 지금 협재리를 할 때는 대외적인
개발 호재도 없고 대내적인 개발 호재도 없다. 쉽게 말하자면 이 협재리에 관련돼서 이제 제주시에서 어떤 개발이 있겠다 이런 고시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임장을 갔는데 특정 뭔가 뭐 그 매장이 생긴 안테나 매장이나 아니면 특정 건물이 생겨서 특정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 그런 확장성을 가진 미래가치의 확장성은 없다. 예, 그런 걸 이제 없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개발 호재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별로 이제 각각 다르겠지만, 각각의 이제 법이 다르고 이제 확인 체크할 게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그 토지와 건물만 본다 하면은 토지는 결국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에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죠. 녹지 지역과 이제 그리고 이제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국회법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국회법에서 이제 어떻게 토지를 활용할 수, 개발할 수 있냐 이거를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이 주상곡 녹지,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이 이제 도시 지역과 비교되는 관리 농림 이제 자연환경 보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규제가 도시 지역은 이미 어떤 특정 그 개발에 대한 개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거리를 다니거나 이제 뭐 가다 보면은 어떤 건물이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지어져 있고 뭐 어떻게 물론 이제 외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 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안다 하면은 토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주상곡, 농업 이런 기본 관련만 안다 하면은 이제 크게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대신 이제 녹지와 이제 비도시 지역의 관리 요 정도는 좀 개발 행위가 좀 가능하고, 나머지 이제 농림 자연환경 보전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상공업 지역은 이제 개발이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도시 지역에 산다, 내 주변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고, 이 녹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외 바깥에 나갔을 때 어떤 땅에 어떻게 지어질지 멀리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땅이 어떻게 될지 그 개발 행위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발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또 중개사뿐만 아니고 각각의 용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활용을 봐야 됩니다. 활용을. 그 건물의 활용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하고 있냐. 소위 말해서, 이 토지와 연관됐지만 이 토지의 건물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맥시멈에 이제 각각의 층과, 멋들어진 인테리어 통해가지고, 그 층의 그 보증금 월세, 소위 말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수익률을 최대한 확실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상권 분석하고 연관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어떤 땅에 가서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이제 국회법을 많이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은 건축법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들이 한 100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파트와 이제 빌라 연립,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중개 대상물로 보면은 이제 상가, 건물, 공장, 창고, 이제 토지, 이런 이제 중개 대상물별로 또 앞서 말했던 이제 토지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 건물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 중개 대상물별로 어떻게 이제 비교 대상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어떤 토지가 있으면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걸 지을 수도 있고, 이제 또 그 상가 건물은 어떤 수익률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체크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네. 시작을 해보면 이제
우선은 프로테크 앱을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그 앱도 많고 워낙 정보가 공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얼마만큼 알짜 정보를 체크를 하고 이거를 잘 가공하고 이 원석을 다듬냐 이게 이제 분석을 하고 다듬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 대상물별로 이제 프로테크 활용하는 프로테크 앱이 다른데 지금은 이제 협재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위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 위주로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프로테크 앱이 이제 디스코를 우선 켭니다. 디스코를 켜면 이제 필터를 통해서 부동산 유형은 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를 보시고 24년으로 보통은 3년치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지금 체크해야 될 대상이 크니까 24년도만 우선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지도에서 이제 협재리는 아까 도로, 이 땅 모양의 도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닷가는 이쪽 라인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그 대외적으로 개발 호재나 대내적으로 개발 호재가 없다 하면은 그 땅의 그 가진 입지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보통 바닷가 하면은 오션뷰죠. 오션뷰. 바닷가가 아마 제일 비싸지 않을까. 거기다가 아까 봤던 그 주거, 이종 일반 주거랑 일반 상업지가 이쪽 라인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이제 실거래를 24년도 실거래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럼 체크를 하면은 여기가 이 녹색이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하나, 5월 달에 하나.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보면 이제 요 지번의 토지가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 직거래로 거래됐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업다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균형적인 어떤 특정 공산품처럼 체계적인 이제 금액이 잘 잡히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데이터가 많다 하면은 그래도 앞서 말했던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해결해야 돼 있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 시세 분석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비도시 지역과 이제 도시 지역에 이제 녹지 지역까지 합하면은 이제 전국 토의 거의 이제 9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량 공급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표본을 삼아서 이제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직거래가 나온다 하면은 조금은 이제 감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선은 토지 거래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또 본다면 이것도 이제 직거래네요. 우선은 이 협재리 1489-1번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표본이 없으니까 이 두 개로 우선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복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금액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플래닛을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플래닛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은, 1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됐다. 1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 토지 단가는 이제 376만 원이다. 376만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사 거래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다른 것도 유사 거래가 있겠지만 플래닛이 좀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신순, 금액순, 단가순 있지만 이제 거리순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거리, 그 주변이 이제 비슷한 규제를 받고 같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미세한 차이,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거래일도 봐야 되겠죠. 이제 그 거래 연도에 따라서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이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선은 비슷하다고 보고 거리를 최대한 가까운데 이제 체크를 하면 이쪽에 8억 2천에 이제 평당이 605만 원, 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600만 원인데는 도로 건너 도로 이제 라인에 있는 여기가 한 600 정도 한다. 그 다음에 그 100m 이내로 본다, 가까운 거리로 최대한 본다 하면은 350만, 340만, 평당 340만의 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위성뷰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위성뷰를 보신다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 도로 라인에 600 정도가 있고 여기도 600이고 여기는 한 300이다. 바다가 보이지만 가까이 이제 디테일, 땅 모양이나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평당 크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지금 24년도에 직거래로 이제 거래됐는데 여기 주변은 600,
600, 300 정도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로 보면 이종 주고는 비슷하고 도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그 1억 5천의 거래가 맞냐? 플래닛 같은 경우는 AI 추정가가 나옵니다. 그 보통은 한 50% 이상에서 70%까지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표본 집단을 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AI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이제 땅의 모양 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상황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 AI 추종가를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추종가를 체크해보면 한 1억 9천 정도로 본다.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AI 추종가가 거래되는 공시나 아니면 여러 거래되는 걸 봤을 때 한 1억 9천에 된다. 그러면 1억 5천이면 아마 비슷하게 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의 금액도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결국 그 협재리의 이제 북쪽 방향의 바닷가 북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한 300에서 600. 물론 이제 바닷가 일선이 보인다 하면 좀 다르겠죠. 근데 한 300에서 600 정도가 체크된다. 그러면 토지 바닷가가 이제 한 북동쪽이 이제 한 300에서 600을 형성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 지금 금액적인 메리트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만 땅의 모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높낮이나 아니면 땅의 형질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본다면 한 300에서 600이 형성돼 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디스코로 가서 5월달에 거래된 금액을 보면은 8억 2천 8억 3천에 거래됐죠. 요의 협자리 지번을 이제 체크를 복사를 하고 이제 플래닛에 다시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땅의 거래됐던 금액이 앞서 말했듯이 한 8억 3천이었는데 AI 추정가는 한 6억이거든요. 6억 3천이니까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죠. 예, 물론 이제 AI 추정가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건 아닌데 한 2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직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6억대의 거래가 되면 이제 평당 한 500인데 8억대였기 때문에 한 7, 800, 600, 7, 800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거리순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주변에 여기는 한 100m 라인 보면 여기는 한 6억 7천 코너 모서리죠. 이 도로 이렇게 오는 코너 모서리가 한 780선. 그 다음에 이제 9억 4천에 물론 이제 21년도가 좀 투자가 많이 들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 돌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이 바닷가 일선이죠. 그러면 바닷가의 일선 같은 경우는 한 1,100 정도 그리고 이 뒤쪽 땅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제 평당 한 600선이라 본다 하면은 600선이라 본다 하면은 바닷가 라인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도로 일선 라인 같은 경우도 한 600에서 한 80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 하면은 바닷가 라인이 요 라인이 위성으로 본다 하면은 바닷가 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AI 추정가가 실거래가가 20년도쯤에 한 10억대. AI 추정가는 한 7억대. 물론 더 비싸게 이제 거래는 됐죠. 그렇다면은 이게 한 1200.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 일선이 이제 평균 한 800에서 한 1000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다시 이제 토지의 바닷가 위 이제 도로 바닷가 2선 이제 도로 쪽이 한 600에서 한 아까 700 했으니까 한 800 정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바닷가 라인이 물론 바닷가 라인이 이제 이종가
이중과 상업지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요 라인이 그 도로 라인으로는 한 600에서 한 800, 600에서 800. 그 다음에 일선 라인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토지의 기준이. 토지의 이제 기준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토지는, 평균 한 바닷가 가장 일선이 한 800에서 1000.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2선의 이제 도로가 한 600에서 한 800.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주변에 이제 뭐 금액이 한 600 이하로 떨어지겠죠. 한 600 이하로. 그 외에는 이제 600 이하가 이제 나오겠죠. 이걸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디스코를 이제 갑니다. 디스코를 가면 지금 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파트 빌라 연립을 이제 또 한번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디스코로 보기보다는 이제 플래닛으로 한번 체크를 하면은 아파트가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이제 1억 2천이 이제 체크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동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 위주가 많기 때문에 1억 2천 5월달에 거래된 것도 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제 직거래고 이렇게 직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금액이라 보기보다는 평균적으로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억 8천 뭐 기간은 이렇게 흘러가 있지만 평균 한 1억에서 뭐 7, 8천, 9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평균 1억이라 보자. 아파트가 평균 1억이고 이게 이제 평수가 18평이니까 1억을 이제 18평으로 나누면은 한 550, 평당 한 아파트는 한 550. 아이고, 전화가 많이 오네요. 아파트가 이제 평당 이제 550 이렇게 되고 이제 빌라 연립을 본다 하면 빌라 연립은 또 1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것도 직거래고 이제 뭐 직거래 위주로 많이 된 것 한동짜리고 직거래가 많이 되니까 보통은 한 1억 3천에서 8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평균 한 1억에서 1억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억에서 1억 정도로 1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로 본다 하면은 17평, 18평이죠. 그러면 아까 아파트 빌라도 한 550 정도 되겠네요. 빌라 이제 연립도 이제 평당 한 550 정도로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택을 이제 봐야 됩니다. 주택을 이제 본다 치자. 주택을 이제 보면은 다시 디스코로 넘어간다 보면은 주택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이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는데 주택은 이제 토지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을 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어 있다. 그러면 표변이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 플래닛이 좀 더 이제 보기가 편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2024년 이제 이거는 AI 추정가가 5억인데 2억 5천이면 좀 거래가 좀 싸게 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게 아마 직거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직거래일 가능성인데 우선은 뭐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하고 이게 지금 본다 하면은 이제 토지는 이제 125만, 건물은 850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평균 토지는 500만이고 건물은 800만. 바닷가 쪽에 오니까 이제 땅값이 더 오르는 거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600에서 800이었고 이쪽 라인이 이제 좀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0에서 좀 내려오면 한 500 정도 선인데 아마 그래서 지금 한 500선이 된 거고 이 라인은 아까 그 보셨듯이 이제 바닷가 라인 말고 뒤쪽 후면 쪽의 라인으로 오니까 이쪽 바닷가는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 하면은 토지는 한 100만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0만이
이게 좀 더 이제 표본이 그러면 더 필요합니다. 표본에 더 필요하면은 그 아까 이선 라인에 이제 그 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으로 여기를 본다면 이제 지금 평당 이 도로 가까이는 이제 3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 280, 그리고 이거를 이제 건물로 본다 하면은 한 1400,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본다 하면 한 1400. 이게 지금 이제 건축비가 예전에는 이제 600에서 800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1000만 원 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 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토지로 봤을 때 뭐 280인데 거의 평당에 건축비가 1000만 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또이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라인 같은 경우 협철이 여기도 보면은 토지는 이제 300, 건물은 한 1100. 그러면 이제 그 여기도 단독이 한 260, 그러니까 한 300에서 한 1100, 요 도로를 물고 있죠. 여기 토지는 아까 봤듯이 우선은 그렇다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라인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00에서 한 300 정도로 보고, 도로의 이제 토지 평당은 300 정도로 보고, 이거를 이제 건평으로 한다면 한 1천만 원에서 이제 1200, 100 정도로 이제 보면 된다. 그러면 지금 바닷가 라인의 토지의 평당 가격은 이제 평당 일선이 이제 8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이제 800에서 이제 1000만 원, 그 다음 이선 도로는 한 600에서 800, 그 다음 이제 600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한 550 정도 평당,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를 물고 있는 선 라인이 이제 200에서 300이고, 그렇다면 이제 도로를 안 무는 토지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를 또 디스코를 봐도 되고, 지금 아까 플래닛으로 좀 더 본다면 이런 토지들이 이제 평당 금액이 한 50만원대, 50만원, 48만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한 90만원. 그렇다면 이제 그 도로 라인과 도로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라인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여기 토지를 본다면은 이것도 한 60만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에서 300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100만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00에서 한 300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토지가 지금 한 60만에서 이제 100으로, 이 표본을 아주 디테일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 하면 지도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바닷가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바닷가 라인에 이제 이선도로 라인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한 800 정도,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이제 따라가면 이제 금액이 조금씩 뭐 땅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한 550, 한 600선이 되겠죠. 그럼 550선이 된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를 끼고 있으면 한 100에서 200, 300 정도 되고, 그 건평으로 하면 한 1100, 1200 정도 되고, 그 다음 아무런 이제 그런 도로나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것들은 한 60에서 한 90 정도, 100만원 정도까지 된다. 이거를 이제 기준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바닷가 라인, 바닷가 이제 토지 평당, 이제 800, 1000, 그 다음에 이선 메인 도로 이제 600에서 800, 그 다음에 아파트 이제 빌라 연립이 이제 한 500에서 한 600,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까
토지만 본다면은 한 200, 200으로 봐야겠네요. 200으로 보고, 200에서 한 300. 이거를 이제 건물로만 본다면은 한 1천, 한 200 정도. 그래서 이제 건물 건축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돈으로 뭐 크게 빌라 연립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호시별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이것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심 토지가 아니고 이제 외곽 토지는 한 평균 한 60만에서 한 90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기준을 세우고 나면은 이제 확인을 하실 게 뭐냐. 네이버 이제 부동산을 켜십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이제 켠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땅이 호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대략적으로 얼마고 이걸 내가 싸게 사는 건지 이제 비싸게 사는 건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개발 호재가 없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모양이나 디테일적인 뭐 인허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말고 그냥 평균적인 이제 시세 금액을 내가 기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냥 단순 금액만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가 라인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 뭐 물론 경제가 안 좋고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더 이제 금매들이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걸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은 뭐 한 300 정도다. 그러면 요 위치는 한 300 정도다. 요거는 한 800 정도다. 그러면 이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라인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60만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어떤 땅 모양이 되어 있나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500 정도다. 그러면 뭐 평균 한 여기는 한 800 정도, 1,000만 원 정도로 됐다. 그 호가 경기가 좋을 때 평균 한 800 정도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디테일적으로 금액을 체크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임장을 가고 땅 모양과 이제 그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선 라인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한 300인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싸네 보면은 이제 뒤쪽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코너 자리가 이제 600에서 800 정도였으니까 안쪽으로 올라오면은 결국 500에서 300에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금액이 한 150만. 그러면 이제 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도로를 물고 있고 이런 도로를 무는 라인은 얼마인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79만 아까 그 체크를 했을 때는 이제 토지가 거의 평균 한 100만 원에서 200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럼 여기도 얼마인가 150만, 154만, 그러면 200만. 요 정도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이제 토지를 사가지고 건축을, 한 600에서, 지금 600이 아니죠.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하면 이제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아주 디테일적인, 이 토지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수치로 본다 하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에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뭐 광고를 올려놓으신 이제 중개사님의 브리핑이 따로 있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이제 설명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요쪽 라인은 또 80이고, 뭐, 여기는 뭐 140. 평균 요쪽 라인은 얼마인가, 뭐, 300. 이 금액이 맞나 안 맞나. 결국엔 내가 이제 가진, 돈하고 이제 대출 일으켜가지고 내가 살려고 할 때 이 토지가 이렇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주택을 본다. 주택을 보면 이제 매매만 본다. 그러면 요 일선 라인에 이제 평당 가격에 1,500선이다. 건물. 1,500선이 맞나? 그러면 이 라인에 금액이 3억 5천인데 평당 40으로 해서 뭐 이 금액이 맞나? 건평으로 하면 토지의 가격으로 하면 아까 그 제가 만들어둔 이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보고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3억 5천이면 이렇게 맞나?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중급 가정의 이게 이제 중급 가정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 가정은 실질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보게 됩니다.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축을 활용을 어떻게 되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 땅의 가치를 탈바꿈시킬 거냐,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또 지어진 건물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가정에서 이제 고급 가정으로 넘어가고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뭐 디테일적으로 보증금 월세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호가로 받는 실제로 내고 있는, 그 다음에 그 가게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고 상권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소위 말해서 같은 업종이 얼마만큼 모여 있고 뭐 폐업률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분석을, 건물 분석, 상권 분석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지도를 켠다. 지도를 켜서 어떤 식으로 뭐 크게 도로나, 그러니까 이런 도로나 이렇게 그 다음 지적 편집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고, 국회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고, 스카이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냐, 이거를 이제 체크를 우선은 하고 기본적 마인드에 이제 대외적, 대내적 이제 개발 호재가 있냐 없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별,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진짜 뭐 투자가 들어갈지 실거주가 들어갈지 중개 대상물별 금액을 이제 표본이 많으면은 당연히 아까 24년도만 봤지만 23년도까지 이제 체크를 하고 22년도까지 체크를 하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뭐 체크가 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별 이제 기준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 평당 가격을 이제 나만이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임장을 가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나 물건이 있는 것들을 괜찮은 물건들을 이제 추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호가가 비싸다 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든 기준에 비해서 이게 싸다 비싸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적으로 또 인허가와 그 땅의 모양이나 이제 땅의 활용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이게 또 그 우리가 만든 기준에서, 방금 예시로 만든 그 기준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이제 내가 믿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중개사의 판단과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그 중개사가 이제 개발행위, 쉽게 말해서 이제 토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이 된 이제 기존의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줄 것인가. 단순하게 이제 그 도시 지역의 이제 주상공의 이제 규제는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고 대략적인 흐름만 보고 이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걸 보고 이제 분석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지 위주로 지금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기본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걸 따라오려고 하면은 본인만이 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설명을 또 너무 깊숙이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흥미를 잃게 됩니다. 흥미를 잃고, 또 이게 본인만의 그 지식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따라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실수를 하거나, 또 이 채부자의 분석이 그 최적의 타이밍에 이제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정말 임장을 가고 이제 정말 이제 저의 이제 특수한 이제 고객이 되셔가지고 제가 관리해드리고 한다 하면은 이제 정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리징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이제 보시고 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뭐 너무 자세하게 안 해주냐, 아니면은 뭐 너무 간단하게 성의가 없다 이랬는데, 요 정도 수준까지, 또 중급 레벨은 요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또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은 뭐 채부자를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분석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도 해드리고, 그 다음 디테일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또 다음 단계로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